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이제 광고 유형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광고 유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매체에 의한 분류는 인쇄 광고와 또 TV, 라디오, 전파 광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5개 광고, 뭐 이렇게 교통 광고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그대로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의 소구 방식이나 표현에 의한 방식에 대한 개념.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익적인 측면이다. 공포냐, 유머냐, 패러디냐, 뭐 섹스 어필 이런 개념에 대한 접근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광고 제품에 대한 특성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고 매체, 그 다음에 소구에 대한 방식의 표현 부분,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에 따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용품이냐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인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광고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개념의 광고 개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는 많은 형태의 유형들이 달리 형성이 일어나고 있죠. 바이럴 마케팅부터 웹 광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방식도 많이 변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형되어 뭐라서 할까 발전이 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분리별 사례에 대한 공익 광고. 공익 광고는 뭐 영리를 목적으로 아닌 민간 기구를 통해서 공익적인 메시지를 주는 광고라고 하죠. 공익 광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보에 대한 개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인지하고 영익적인 목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아닌 개념이 공익 광고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공포 광고. 사실 이 공포 광고에 대한 개념은 공익 광고의 연장선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있죠. 왜냐면 부정적인 감정의 요소의 공포를 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브랜드를 갖다가 홍보하기에는 장르 형태의 유형이 너무 굉장히 넓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머에 관련된 강의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들 중에 하나죠. 코미디에 대한 유형. 지금 보세요. 이건 이제 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웃음을 통해서 사람의 관심사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유머가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러디 광고, 패러디. 패러디 광고 너무 잘 알죠?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광고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좀 하시고, 앞으로 2학기에서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광고 제작을 하나씩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여러분들이 보탬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죠. 그 다음에 비교. 서로 경쟁 업체나 뭐 이런 환경에서 비교해 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DSL하고 코덱박스의 다르다. 섹스 어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성격 도서 용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면 그만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감정에 충실하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에 대한 단면을 가지고 보여주는 일상적인, 그렇다고 강요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라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속에 나타내야지만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있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지금 챕터들이 좀 많이 움직여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 형태 유형의 프로젝트는 요즘 이제 노트북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자, 간간히 이 나온 그 내용들 중에 퀴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비교 소도구나 생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부터 한번 다시 하도록. 자, 증언식 광고의 개념입니다. 헐리우드는 캐논이다.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 유명인, 거기에 관련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품에게 추천해주는 역할을. 이제 유명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면 굉장한 기대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대한 장점을 이용한 증언식 광고. 포스터 모던, 존재하지만 기하는 바간 기법들에 대한 포스터 모더니즘입니다. 티저 광고예요. 아저씨 거기가 열렸어요. 선영아 사랑해. 사실 선영아 사랑해라는 현재 이 타이틀에 대한 티저 광고가 한때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요. 광고는 유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광고가 주는 이 트렌드나 효과에는 굉장히 일종의 문화의 하나 해를 들 정도로 다양하다고. 이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개념 접근이죠. 하드셀의 경우에는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설득에 대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제품을 속하지 않고 분위기로 입고 가는 거죠. 삼성이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의 개념, 소프트셀을 많이 활용을 하죠. 제품을 직접 강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고를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우우절절이 그냥 편안하게 분위기로 입고나서 좀 대체 분위기 좋은데 뭐지? 왜 어떤 기업이지? 삼성의 이미지 광고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너무 그 유해성, 다시 말해서 공익에 대한 유해성, 공익에 반대되는 유해성들이 발생이 될 때 저지가 되죠. 자, 알코올 17도 이상의 술은 방송 광고에 할 수 없게끔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광고의 효과가 크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혹되어지는 이 술의 경우인데 그 부분을 접근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술, 담배, 젖병이나 젖꼭지 같은 제품 등은 방송 광고, 방송 영상 광고에 붙게끔 만듭니다. 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 상업적인 부분들이나 광고의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들은 금지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어린이가 갖고 있는 순수성과 이미지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알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이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PPL,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가려지면서 나타내지는 자연스러운 제품이 등장해서 나오는 PPL 광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나친 성적 노사나 폭력, 범죄, 반사회적인 느낌에 대한 부분들 여기 말 안 해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잘 알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속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에 대한 허위, 그 다음에 불확실한 부분들에게 주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방송 때문에 규제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와 홍보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되어 있죠. 자, 광고는 생산 주체자인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의도적으로 목적을 지향하는 콜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광고. 그죠? 그걸 생산의 주체가 돈을 주고 하는 행위의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유형을 보면 ATL,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전통적인 4대 매체를 우리는 AT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TL은 뭐냐? BTL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마케팅 커뮤니티 활동이 모든 마케팅 활동. 그러니까 ATM은 4대의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광고의 개념을 접근한다고 본다고 하면 BTL은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들 같은 경우로 여기에 준하는 것이고, 고객과 접점에서 일어나서 만남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B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계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ATL에 대한 접근도 있지만 BTL 접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장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일즈 프로모션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것이 이제 광고 홍보에 관련된 환경들의 개념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광고 대행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광고 대행사. 광고를 대행해주는 회사죠. 위탁을 받아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기획 제작, 심지어는 개체 운영과 사후 평가까지 광고 대행사가 해주고 역할을 해줍니다. 광고 대행사의 업무는 마케팅에 대한 서비스의 업무죠. 어카운트의 업무, 크리에이티브의 서비스, 미디어의 서비스. 이게 광고 대행사의 주요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 광고나 제작해서 대신 납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장 손쉽게 보여주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는데,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광고 대행사. 대형 광고 회사들은 지금 말씀했던 마케팅 서비스, 어카운트 서비스, 크리에이터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최근 광고 대행사에 대한 경향들을 보면 이렇게 이 광고의 업무를 넘어서 4대 매체 대행은 물론이요, 광고 제작 조사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세일즈 프로, 방금 얘기했던 세일즈 프로모션의 전반적인 박람회 이벤트 등 BTL, 아까 말했던 ATL은 4대 매체 광고의 형태의 유형을 ATL이라고 한다고 하면, BTL은 직접 고객을 만나는 세일즈 프로모션이나 박람회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각자의 지역과 또 심지어는 사후에 대한 2차 판권까지 다 광고 대행사들이 다 유지해주고 하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광고 대행사의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면,
광고 대행사는 이제 소유주 형태에 대한 개념인 거죠. 계열 대행사와 독립 대행사라는 거죠. 계열 대행사라고 하면 어떤 이제 사실은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주는 광고에 대한 수주들이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기네 자회사 형태의 유형으로 계열회사를 만든 거죠. 제일기획, 대웅기획 이런 형태 대형에서 제일기획의 경우는 삼성의 모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열 대행사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반면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모기업을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행사 존재하는 독립 대행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사, 국제 여행사, 규모 종합 대행사와 독립으로 PR 대행사, 프로덕션 나눠질 수 있어요. 종합 대행사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카운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케팅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이런 뭘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경우는 종합 대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반면에 한정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독립 프로덕션이나 PR 대행사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 대행사가 가불관계를 가지고 독립 프로덕션에 대한 PR 대행사에게 광고 제작에 대한 의뢰권, 아니면 세일즈 프로모션의 의뢰권들을 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급 개념으로 접근해서 줄 수 있는 게 많죠.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가끔씩 제일기획이나 그 여타 대형기획에서 파생되어지는 세일즈 프로모션 분야나 광고 제작에 대한 분야에 수주가 의뢰를 받아서 하도급 개념의 접근을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지금 그걸 다 포괄적으로 같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력 낭비뿐만 아니라 유지와 관리에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종합개념 대행사들이 가불관계의 개념을 갖추고 한정 기능 갖고 있는 독립 프로덕션이나 PR 대행사가 광고 제작 프로덕션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뭐 단독, 제휴, 자국, 외국 대행사들이 이제 대행사별의 종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을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제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5대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에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건 뭐 그냥 광고의 개념의 접근이니까 참고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대행사의 조직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에 관심이 많거나 또 광고는 혼자서 작업을 독립으로 좀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조직을 갖추고 있죠. 임원, 이거는 뭐 인터넷 사업, 관리, 기본 기획, 제작, 프로덕션, 프로모션, 제작, 매체 본부 이렇게 형태를 나눠주고 있는 대행사들에 대한 구조. 자, A, C, D. 자, 대행사에서 직종별로 역할이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인지 잠깐 한번 알아봅시다. A. A는 광고주로부터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광고 기획, 리더, 제작 완성, 결과 분석, 그 다음에 광고주에게 대행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통상 A라고 합니다. 기획자라고 하죠. 기획. 다시 말해서 광고 대행사 내에서는 광고주를 대표하고 광고 대행사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AE라고 합니다. A에 의해서 광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세일즈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기획,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의뢰할 때 항상 A에게 연결시켜서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 크리에이터 디렉터라고 하죠. 일종의 감독, 광고 제작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 디렉터라고 디렉터. 감독이죠. 뭐 카메라, 촬영, PD 등을 지휘해서 AE가, 그러니까 이제 기획자가 기획한 거를 가지고 최종으로 제작하는 광고 국장이나 부장이 여기에 GD는 이제 광고 인쇄물 제작. G가 뭐 AD나 CD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 그 다음에
웹 디자이너의 경우는 온라인, 요즘에 한창 이제 온라인과 인터넷 웹페이지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웹 디자이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근해야 될 항목들은 이제 웹 디자이너가 되라는 건 아니고 웹과 관련되어진 광고, 홍보, 영상들을 이제 관심 갖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1년, 한 학기 동안은 이제 다른 뭐 매체 광고에도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웹, 온라인 인터넷 웹 광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GD,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카피라이터에 대한 개념에 접근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이들이 존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생산해내는 광고의 컨텐츠, 광고의 기획 분야들이 철저하게 이 라인을 타고 각종 직종의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카피라이터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카피라이터 하나가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카피 만들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시대적 트렌드를 맞춰가느냐가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카피라이터의 CW의 카피라이터의 의지나 아이디션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기획력에 좌지우지된다고 봅니다. CM 플래너, 광고 대행사에 있어서 제작팀의 프로덕션 역할을 해주는 사람. 위에 A의 지시를 받아서 감독, 프로덕션 CM 감독과 협의해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을 CM 플래너라고 하죠. CM 기획자죠, CM. PD, 프로덕션 디렉터라고 하죠. PD. 프로덕션. 그래서, PD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죠. 방송국에서는 PD가 프로그램 디렉터, 또 광고에서는 프레싱 디렉터, 또 영화에서는 프로듀서를 통상 우리는 PD라고 합니다. 광고 대행사나 영화나 방송에서도 다 PD들이 있는데 안에 영화의 내파는 다르다는 거죠. PD의 광고 대행사에서 감독의 역할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케터의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에 대해서 시장 분석과 전략을 해주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광고 대행사의 직종과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직종으로 나갈 있는 직종을 고민하는 데에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벤트 플래너, SP 플래너, 리서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사하고, 이벤트를 기획 연출을 해서 현장에 공연해 주거나 기획하는 거,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을 어떻게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벤트 플래너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SP 플래너도 마찬가지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공연, 이벤트, 문화행사 등을 기획, 집행,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은 곧 지금 우리가 문화 영상 학부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데 문화기획과 문화기획 트랙들이 대체적으로 세일즈 프로모션,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많이 분야를 가게 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R 플래너. PR이라는 개념은 아까 봤던 것처럼 CM과 개념이 조금 단순히 달라요. 같은 대행사 내 안에 있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홍보에 대한 개념과 DM 발송에 대한 개념의 차원도 다릅니다. 미디어 매니저. 미디어 매니저들은 왜 자꾸 미디어 매니저를 갖다가 집어넣느냐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시간대를 서로 사고 판매하고 신문 같은 경우 지면을 확보하는 경우 A를 통해서 광고주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이들은 이제 돌아가는 한국광고방송공사에서 시간대별로 판매되어지는 것들을 빨리 수주를 받아가지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 게 미디어 매니저. 미디어 프로매니저는 전파, 인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미디어 매니저 밑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매체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신문사, 라디오, 잡지사, TV, 포털 사이트까지 포함해서 이 매체들이거든요. 이게 매체들. 이런 매체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매체사의 개념이 적용되죠. 우리는 미디어 웹이라고 미디어 웹. 미디어 웹이라는 개념은 이제 방송국의 신문사에서 매체사 대신해서 광고 시간이나 지면을 판매하는 회사를 미디어 웹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대나 방송국에 대한 시간대나 지면들을 대신해서 사고 판매해주는 회사를 이거 아무나 많이 못하는 거.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방송사나 매체사들이 등록했는데 그다음에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죠. 그 부작용이라는 건 이름 왜냐면 이권이 달려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유니버설 맥캔들 지금까지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에이전트들이 운영돼서 광고 시간과 지명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 구매해서 판매소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터졌거나 월드컵이 생겼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시간대를 사고파는 것도 굉장한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런 미디어 웹에서 매체사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해줌으로써 수수료들이 굉장히 높지만 그만큼 효과들이 높게 잡는 프로젝트들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든 제작한다는 제작팀들이죠. 인사에 대한 프로덕션, TV, CM에 대한 프로덕션, 음향이나 조명, 촬영에 관련된 프로덕션에 이거를 우리는 프로덕션에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뭐 1인 1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개념의 접근으로 접근하는 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크리에이트 A하고 캠 투게더의 수주들을 보면 이게 이제 프로덕션들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설 예들을 보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A의 경우는 태평양 LG전자의 광고 부분의 대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컴투게더의 경우는 대웅제약 LG의 건강에서 대형 광고주들의 광고를 대신 제작해 주는 실질적으로 광고 제작에 대한 부분들은 광고 대행사들은 기획 그다음에 마케팅 전반적인 것들만 체크하고 공유를 하지 제작의 경우는 이렇게 제작 전문 프로덕션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현대광고의 동향에 대한 특징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그 광고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소개했듯이 매체 4대 매체를 전통 형태의 유형으로 갖고 있는 ATL과 그 이외에 뭐 세일즈 프로모션 고객과 직접 만난다는 개념의 접근의 BTL의 상호 보완적 측면의 접근들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ATL과 BTL의 합성이 IMC로 표현돼서 나타나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ATL은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죠. 주기만 한다는 거죠. 불출된 다수에게 방송을 통해서 쏘기만 하고 신문 매체 통해서 쏘기만 하는 ATL 거기에 BTL이 보완하기 위해서 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고객과 기업과의 직접적인 미팅,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적 활동을 위해서 IMC 활동에 기당에 접근하는 거죠.
광고, 홍보, 브랜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ATL과 BTL의 형태의 유형을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효과적인 네트워크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광고 대행사도 거기에 발맞춰서 네트워크의 환경들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문, 광고, 매체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잘을 해야만 접근이 아주 옛날에 우리 회사가 광고 대행사라고 종합 광고 대행사는 아니고 프로덕션과 아까 말했던 것은 DTL의 아까 말했던 IMC 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가장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선호했던 가장 포인트는 ATL을 다시 말해서 매체 광고에 대한 접근은 돈 주고 하는 거라면 우리는 BTL인지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인맥과 네트워크가 지금 말했던 네트워크가 아주 장점이 되어서 굉장히 잘 나가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BTL 역할만 해야 될 사람들이 ATL에 관련되어진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 준다는 것은 네트워크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광고 행사의 인수 합병,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합병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합니다. 그것의 네트워크, 그만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까 그 광고 대행사가 대행을 할 수 있는 강점들의 포인트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형성되어져 있는 거에 의해서 자주 유지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게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인맥, 쉽게 말하면 인맥들에 대한 형성들의 구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을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광고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방송 3개 공중파 방송사 KBS, MBC, SBS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뉴미디어 광고가 이제는 기존에 있는 전통 광고들을 넘나든다는 얘기죠. 과거에 김영희 PD라고 MBC의 부사장이라고 이제 제 친한 선후배 관계라 말씀을 드렸다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MBC에 뿐만 아니라 SBS, KBS까지 포함해서 전통형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적자라고 맨날 연간 1,000억씩 적자를 내요.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런 그 뉴미디어 광고가 올라오지 않을 때 당시 때는 거의 방송사와 신문 매체사들이 수십억의 매출에 이익을 남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권한이 엄청 컸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광고 수주의 전 거의 50% 이상, 70% 이상들이 지금 말했던 뉴미디어 광고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적자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뉴미디어 광고의 특징은 그거예요. 쌍방향이라는 개념이 접근이라는 거죠. 신문 매체나 일반 공중파나 이런 방송들의 경우는 일방성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일방성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쌍방향성으로 개념 접근합니다. 정보가 일방향 가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부각되기 때문에 신문방송사들이 전통형 신문방송사들이 서서히 하향세를 걷고 있고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현실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가 주체 역할을 독점을 할 수 없게끔 됐어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쌍방 형태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광고주가 그걸 다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광고 대행사에 의존하는 양이 적어지고 대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쌍방향에서 나타나지는 고객들과의 연계성을 더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SNS는 SNS 같은 네트워크들이 더 활성화가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전문 광고 대행사들이 이제는 서서히 생겨지고 있다는 게 웹사이트, 배너, 버튼, 이메일, 인터넷 광고의 종류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야 될 항목들은 지금 나오는 이미드 광고에 대한 중요성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합해주고 거기에 갖는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자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다 쌍방향 광고라는 거예요. 쌍방향. 자, 광고 대행사의 선정에 대한 과정들을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계약 절차, 마케팅 서비스, 어카운트, 아까 말했던 어카운트, 미디어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들을 계약서에 넣고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전반적인 역사나 제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중요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월 초마다 광고 기획서, 그 다음에 매 말에 집행 내역서를 보고를 하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광고가 갖고 있는 역사 흐름 여러 환경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환경들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첫째 주에 이제 광고 영상 제작이라는 이 매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내지는 광고의 가양적인, 이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말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업과 연계를 해서, 수업이지만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한편을 해봅니다. 그런 기업에 연관된 것은 이 광고의 대행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몇몇 회사들과 조인해서 그쪽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봅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시간이 흐르면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당분간 코로나의 위기 환경이 진정될 때까지는 이렇게 이론 중심의 온라인을 좀 진행을 하다가 하반기 때에 본격적으로 제작,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면을 통해서 실습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